산림청은 산림 르네상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아까 앞에 이제 큰 그림에 있던데요. 산림 르네상스, 숲으로 잘 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창출하자, 이게 저희 청의 지금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로 산림의 경제적이고 환경적이고 사회문화적인 기능을 어느 한 곳에 치중하지 않고 세계를 다 골고루 국대화를 해 나가자는 목표로 저희가 전략과 그 과제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림 재난 부문입니다. 예전엔 산림 재난이 산림 보호의 한 축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게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 요즘에 지난해 산불 상당히 많이 났었고 산사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청에서도 산림 재난을 최우선으로 베이스 중에 베이스, 그리고 코어 중에 코어로 제1번 순위 과제로 산림 재난 분야를 넣습니다. 그 부분은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이걸 이제 아울러서 우리 산림 재난에 대비를 하자, 이런 측면으로 제1번의 과제로 산림 재난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되는 경제 임업을 하자, 그리고 산림 치유 같은 산림 복지 활성화를 하자, 이런 사회 임업, 사회적으로도 기여를 하자, 그리고 생물 다양성과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환경 임업, 이렇게 세 가지 축의 어떤 그 전략과 과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구촌과 성공 경험도 공유하는 그런 국제 협력도 전개를 하자,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산림 병해충 방제 과에서 우리 수목 진료를 많이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어서, 사실 지난 12월에 산림 재난 통제 관실이 생겼고 제가 거기에 부임을 하면서 같이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 임업하고도 상당히 저는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 저성층병이라든지 이제 대거 큰 산림에 피해를 주는 큰 병해충 이외에도 우리가 정말 섬세하고 정말 주의력 있게 봐야 하는 어떤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를 이제 생각해서 보면은 우리 산림 재난도 재난이지만 산림 보호, 그리고 그러다 보면 환경 임업하고도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경계가 딱 그어지지는 않는 그런 부분에 지금 수목 진료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 진료 정책은 산림보호법에서 이제 처음에 생활권 수목진료 정책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2011년도에.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전문화된 진료 체계를 갖추자 해서 나무의사 제도가 6월 28일 날 들어오게 됩니다. 2018년 6월 28일에 이제 들어오면서 관련한 양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양성교육기관을 지정을 해서 쭉 13개까지 현재 늘려왔고, 자격시험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난이도는 총 8회, 2차 시험까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20년쯤 되면은 1차 미니 과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를 거쳐오면서 저희가 처방전도 도입하게 되었고, 보수교육을 3년마다 20시간씩 하는 걸로 해서 한국나무의사협회에서 그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이 2022년에 이제 되게 된 거죠. 아까 협회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숫자로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당초에 제도가, 나무의사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558개, 그리고 쭉 오다가 2020년에 이제 조경 분야에서 어떤 자격 그 과도기, 미니 과도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종료가 되면서 이종나무병원에 한 100개 정도 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2020년도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숫자가 오다가 아마 올해 6월에도 조금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많이들 또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자, 나무의사와 수목치료 기술자 자격자 배출 현황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906명, 4,158명 이렇게 배출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는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또 저희가 우리 협회한테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무의사 자격 인정의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고, 이종 나무병원 운영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에서도 상당히 이게 연착륙이 되기를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관련해서 많이 좀 홍보도 하고 관련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며 그 단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도 많이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준비라는 게 이제 서로서로 잘 알리고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과 조치가 종료가 되면서에 따른 변경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병원과 이종 나무병원의 그 운영에 관련해서 6월 27일까지 이제 있었던 그 부분이 이제 일종 나무병원의 등록 기준에 맞춰서 등록을 하여야지 나무병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6월 28일부터 들어오는데 이전에 계약 체결한 것도 그거는 수목진료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속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거기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법 발의가 하나 돼 있는데요. 기계약해서 그 발주자가 해지일 사항 없는 경우에는 그 나무병원으로 이종 나무병원도 본다. 이런 그 법안인데 이게 지금 발의가 되어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종에서 일종으로 변경했을 때 신규 등록 이런 부분도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게 이제 관련한 제도의 변경들을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저희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거를 개정을 해왔던 내용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좀 경미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 정지 기간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영업 그 정지 기간을 감경하는 제도. 그리고 영업 정지가 아니라 이제 변경 등록을 위반했다거나 검사나 조사할 때의 그 의무를 위반했던 그런 위반이라고 하기까지도 좀 그런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정지 처분이 아니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에 관련해서 이제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사업 계속 이행 여부의 판단 근거를 마련을 하겠다. 이게 아까 이제 과도기적인 그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들어오는 법령 개정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도 이 내용은 컨텐츠는 똑같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시행령에 담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나무병원 등록 기준 중에 인력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의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다른 법에 따라서 등록된 기술 인력은 그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이런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현장에서 좀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산림보호법 시행 규칙으로 자격증 양식, 그러니까 자격증을 우리 그 나무병원에 이렇게 부착하거나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자격증 종류의 상장명을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나무병원 병령 등록의 신청 기간을 그 14일 동안의 인력의 어떤 보완이 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한하여는 30일의 어떤 기간으로 늘려주는 그런 그 내용을 지금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예전부터 얘기는 됐었는데 좀 잘 진행은 안 됐던 사안이죠. 나무의사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서 젊은 층이 많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년도에 또 추진 과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무의사 협회에서 많이 노력을 하여서 예산 확보를 했던 내용입니다. 올해 신규 반영된 3억 원을 이제
가지고 수목진료 제도 정책 효과 환류를 위해서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추진을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실무 인턴십의 필요성은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잘 확보가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력 관리나 경력이나 관련한 정보의 어떤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와 전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공공 분야의 수목진료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앞으로의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보다도 우리 의사협회에 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무리는 그냥 그렇게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네네. 저희가 남무의사 제도를 아까 2018년에 도입을 했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 도입 전에부터 2016년부터 지금 이렇게 좀 상당히 오랜 동안 숙고했고 그걸 제도로까지 끌어오기에는 엄청난 노력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반대, 이해관계자들, 업계 충돌 이런 걸 다 무릅써가면서도 우리가 남무의사 제도를 도입을 하자 해서 실제로 법안까지 이제 오게 된 데에는 사실은 남무의사 그리고 임업계 또 어떤 이런 어떤 나무나 숲을 대상으로 하는 업 중에서 조금은 더 댄디하다. 그게 맞나요? 하여튼 좀 지센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하여튼 조금은 더 상당히 좋은 일자리를 한번 우리가 구상을 해서 가져가보자. 이런 취지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핑크빛 그리고 어떤 그런 비전이라면 비전일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무의사에 관심을 가졌고 주위에서도 많이들 요구를 했습니다. 나무의사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졌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활권의 숲 그리고 작은 나무들 하나하나 보호숲 그리고 공원 아파트 학교 숲 이렇게 이제 산림 정책이 산에만 있지 않고 우리 생활권 주변으로 다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런 일자리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제도가 처음에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하다 보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좀 국토부, 교육부, 아파트를 이제 설득을 해 가야 되고 학교 숲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고 새롭게 시장이나 사회의 수요를 이끌어내려니까 정부 차원에서만 아무리 두드려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많은 이제 나무병원과 이제 협회단체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산림 분야의 일 중에서 이 한정 지어서 그 안에서의 조그만 어떤 이 일의 어떤 포션을 조금 더 늘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실제 시장 수요가 크게 변동이 없는 그 한정된 시장 수요 안에서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나와 보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뚫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시장 개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만두에 대한 막 그 안전성 파동 딱 일어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이거 안전하게 우리가 먹어야 돼. 예를 들면 계란은
살충제에 대한 소송이 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이제 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정장치가 필요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장 수요, 사회 수요, 사회적인 관심이 없는 한은 어쩌면은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아무리 발굴을 하나 또는 협회만 나무병원 하나하나만 이렇게 노력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회 수요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 그림을 크게 구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청에서만 이렇게 국토부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고 거기 더 큰 덩어리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 좀 지혜롭게 전략을 짜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느냐 그것보다는 그러면 되짚어 봅니다. 우리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산림청은 그런 바람을 바람을 견뎌낼 수 있느냐, 나무의사협회는 그런 바람을 견뎌낼 수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청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탄탄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이 공원 지역에 이만큼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지금 나무의사에서 진료를 하고 이런 약재를 뿌렸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라는 자기만의 어떤 안내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사가 얼만큼의 기간 동안에는 여기 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농약은 어떤 병해충에 적용이 되는 그런 약재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아주 디테일한 정보가 다 시민들께 공유가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준비가 됐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있는 시장 안에서 열심히 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나 어떤 이슈화를 시키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무의사도 많이 양성하고 보수교육도 하고 또 수목치료 기술자도 이제 많이 늘려내고 또 그분들에 대한 또 실무 경험도 많이 쌓도록 이제 노력을 해 나가면서 그런 강한 전문성, 인력의 충분한 대비 그리고 어떤 섬세한 대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야 이 바람을 또 이겨내고 제2의 조약을 위한 어떤 전략적 구상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의사협회에서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협회만 또 병원만 그렇게 진행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청하고 같이 좀 발맞춰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나가기 위한 큰 그림을 구상하기 위한 또 정기총회와 또 회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은